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베가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했냐면요. 문재인을 몰상식한 자다,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베가 어저께는 그저께는 국제 평화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제도 문재인에게 쓴소리 한마디 했고 오늘 또 몰상식한 자다. 상식이 없게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가시돋친 감정에 찬 이야기로 비판을 하는데 문재인에 대해서 감정이 굉장히 상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감정이 상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문재인이 2년 전에 트럼프하고 아베 면전에서 일본은 동맹 아니야. 예, 이러고 완전히 대놓고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위안부 합의 파기하겠다 이딴 소리하고 거기다가 이제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을 강제 매각, 강제 경매 처분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렸죠. 이러다 보니까 몰상식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긋나는 것 같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아베가 아주 그 뼈 때리는 말을 했는데 문재인은 그 북한과 관련해서 아무 영향력이 없다. 문재인은 꼬다는 보리자루다. 문재인은 흑살이 껍데기다. 문재인은 핫바지 저고리다. 이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재인 완전히 엿먹이는 말이죠. 문재인이 맨날 북한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말했다가 한반도 중재자 말했다가 또는 김정은 대변인 떠들다가 김정은 대변인에서 해고당했죠. 그래서 아베가 이제 그런 저간의 사정을 알으니까 문재인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 얘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말만 해. 일단 이렇게 얘기를 완전히 막말을 막 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아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야.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야.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이러고 이제 막 말을 했고 시진핑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다루지. 문재인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 그런 거죠. 문재인이 쓰잘데기가 없다라는 거는 이 북한 애들이 이렇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문재인이가 저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북한 애들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말단 애들이.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만나러 갈 때 문재인을 안에 그냥 가둬버립니다. 못 나오게. 삐질삐질 이렇게 기어 나오는 게 문재인하고 김정숙의 특징이에요. 이 두 사람은 참 눈치가 없이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 참 좋아하는데 자, 이렇게 찬밥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새는 건데 이렇게 아베가 문재인을 완전히 감정적으로 이제 막말을 막 그냥 던집니다. 그 아베가 계속해서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은 국제적 약속도 지키지 않아. 약속 안 지키는 놈, 상식이 없는 놈, 국제평화 파괴범, 약속 안 지키는 놈, 그냥 있는 말은 다 갖다 합니다. 아베가. 그래서 아베가 이 국제적인 약속을 늘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문재인 때문에 한국하고 약속 이런 거는 지킬 필요 없어. 문재인이가 늘 다 어겨왔기 때문에 나도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본이 지금 보복을 해서 감광핵 같은 경우 이것이 없으면 한국 반도체가 괴멸한다고 그러죠. 괴멸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 왜 자꾸 1965년 한일 협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 일제 강제징용을 자꾸 걸고 넘어지죠. 그리고 그것은 박정희 대통령님이 했던 건데 지금 문재인은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림자를 다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을 다 깡그리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1965년 한일협정을 들쑤시는 일제강제징용 문제를 끄집어내서 아베한테 지금 혼나고 있는 겁니다. 이 단순하게 문재인이가 하는 게 아니고 배경에는 박정희 대통령님을 유산을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 산림 녹화해가지고 그린벨트로 대한민국 산마다 아주 그 나무가 울창하게 만들어놨죠. 그 그린벨트 산림 녹화를 없애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하는 게 태양광 사업으로 산을 갖다가 전부 깎아대는 거죠. 예, 그런 짓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님의 한일 협정을 자꾸만 이거를 무효화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위안부 합의 이것도 끄집어내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업적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미래의 올바른 한국의 발전과 그리고 일본과의 올바른 미래 발전을 위해서 문재인이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에게 복수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복수하려고 과거 청산을 하려고 과거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아베한테 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하는 거는 지금 자꾸 과거 역사를 뒤집어 까가지고 그 가만히 놔둬도 될 걸 가지고 벌집 쑤신 듯이 쑤시고 있어요. 지나간 한국과 일본의 외교를 덜 쑤셔가지고 외교 갈등을 일부러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제법으로 다 인정된 19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국제법을 무시하는 짓을 문재인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문재인이 지금 하다가 아베한테 지금 아주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있는 중이죠. 이 짓을 하려고 했는데 아베가 지금 못 봐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이 좌파들이 머리가 얼마나 나쁘면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무시하기 위해서 덮어버리기 위해서 과거 지나간 역사, 과거 지나간 외교를 쓸데없이 들쑤셔가지고 이러한 국난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재인이 아베 총리 만나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아베 총리가 또 열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젯밤에 상대편이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상대편이 그러니까 문재인이 징용 문제 해결 방안은 일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그런 걸 내놨어. 이러고 또 저쪽 편 문재인이죠. 저쪽 편이 그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를 내렸죠. 그래서 일본도 뭐 할 일 해야지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일본 문화는 독특한 게요. 상대편 저쪽 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적대적인 상대 적군을 지칭할 때 상대편 저쪽 편이라고 말을 표시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상대편 저쪽 편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적대 감정이 없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근데 일본 문화에서는 상당한 적대감을 표시할 때 적개심을 표현할 때 상대편 저쪽 편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베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베가 여기서 일제징용 문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1965년 박정희 대통령님이 만들어 놓은 한일협정을 국제법을 무시하는 거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제징용 문제를 일본이 받아들였다가는 이게 돈을 얼마를 줘야 되냐면요. 그 강제징용에 15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1억 원씩 줘야 돼요. 그러니까 15만 명 곱하기 1억 원을 하면 얼마? 15조 원이에요. 130억 달러라는 돈을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돈을 생짜로 물어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감정은 감정대로 상해 있는데 돈도 130억 달러씩 줄려니까 억울한 거죠. 도저히 이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1965년에 다 끝난 건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일본이 7월 21일 날 선거가 있어요. 참의원 선거가. 그런데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에도 아베 총리와 일본 사람들의 감정이 엄청 상해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에도 아베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재인이 아베 총리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지 않는 한 아마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굴욕적으로 항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문재인이 항복 안 하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뭐 강경화가 뭐 해도 해결 안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일본은 또 오늘 이런 얘기까지 흘렸어요. 문재인이 부적절한 사안을 저지른 일이 많이 있어. 그거 비밀인데 말이야. 이거 우리가 까버릴까? 이러고 또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저지른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냐? 이거는 북한과의 불법으로 뭐 석탄 환적을 했다든가 북한과의 불법적으로 석유를 불법 환적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일본이 그 정보를 쥐고 있다는 거죠. 또는 일본 물건을 수입해 간 다음에 반도체 부품이나 반도체 소재 원료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가가지고 문재인이 그 재료를 써야 될 때 안 쓰고 엉뚱한 데 쓴 것을 들키지 않았냐. 즉 그 얘기는 북한에 그러한 재료들을 갖다 퍼다 준 거 아니냐. 이러한 것도 일본이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표현하는 거 보세요. 예. 문재인이 부적절한 사안 저지른 거 있는데 그거 일본이 정보 다 가지고 있어. 비밀이지만 언제든지 그거 까발릴 수 있어. 그거 까발리면은 한국 완전히 뒤집어져.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일본이 열받아 가지고 문재인을 쥐어까고 있는데 현재 문재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아무 말도 못해. 연구 없다. 강경화 없다. 영이 없다. 이런 겁니다. 얘들 지금 입 쳐닫고 앉아 있어요. 그전에는 뭐 위안부 가지고 더럽게도 말 많다가 위안부 징용 가지고 말 더럽게도 많다가 친일 청산을 해야 되니 뭐라고 말 더럽게도 많다가 뭐 일본을 금방 씹어먹을 듯이 엄청 말 많다가 지금은 입 쳐닫고 앉아 있어요. 김상조가 나서서 기껏 WTO 제소할 거야 이따위로 하는데 WTO 이거 해결되려면 2년 3년 걸립니다. 그런데 반도체 원료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2개월 안에 그냥 반도체 괴멸당합니다. WTO 제소 끝나기 전에 한국이 먼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고 일본 제품 뭐 불매운동 이렇게 멍청한 인간 이 사람들도 이건 뭐 좌파겠죠. 멍청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러는데 이거 일본 물건 불매를 하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한국 가수 또는 영화 배우들
K-팝, 그거 이 사람들이 지금 작년에만 2억 5천만 달러를 일본에서 벌어왔습니다. 예, 한국의 영화배우 가수들 일본으로부터 이 돈 못 벌어옵니다. 예, 이 일본한테 깝죽되면요, 예, 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문재인이 아베 찾아가서 아베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무릎 꿇고 빌어도 잘 안 봐줄 거거든요. 북한 김정은이 앞에만 가면은 이렇게 깍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북한 김정은이 금강산에서 대한민국 국민 박광자 씨를 사살해도 그거 배상해라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사과하라고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깝죽대고 일본 보고는 사과하라고 그딴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6.25 때 북한군이 남침을 해서 뭐 죽은 학살당한 사람이 한 30만 명에 부상당한 사람도 뭐 몇십만 명에서 한 100만 명, 200만 명이 엄청 고생했죠. 거기다가 뭐 살은 사람들도 엄청 고생했죠. 목숨은 부지했지만 피난간이라고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6.25 그 여름에. 그러고 보면은 뭐 대한민국 국민들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을 고생시킨 게 김일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사과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는 왜 그렇게 깝죽대고 자꾸만 사과하라고 하는지 몰라. 뭘 그렇게 잘했다고, 뭐 그렇게 실력이 있다고. 북한 김정은이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인간들이 일본 앞에서만 뭐 그렇게 어디서 그런 게 나오는지 한심해 죽겠습니다. 나라를 망치려고 아주 작정을 한 놈들인데 문재인은 한 달 내로 아베 총리한테 사과 성명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 사과 성명해도 아베가 받아들일지 아마 그거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아마 문재인이 굉장히 굴욕적으로 일본 아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다고 할 텐데 그때 문재인의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장 내버려야 돼요. 문재인이를 그 굴욕적으로 아베한테 사과한 거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문재인이를 청와대에서 끌어내는, 예, 그런 정치 세력들이 나와줘야 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